이제 지난 시간에 신신명 기근 덕지 수조실종 그 근본에 돌아가면서 뜻을 얻으면은 뜻을 얻고 수조실종이라 비침을 따라가면은 이제 근본을 잃어버린다. 이제 그 대목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 수유반조 그래서 잠깐 숫자거든요. 그래서 잠깐 동안 우리가 반조를 해라. 이제 반조를 하면은 그 성각전공이라 앞에 그 비었던 것보다도 더 수성한 그런 결과를 이제 얻게 된다. 이제 그 내용에 대한 이제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공이 공보다도 더 반조 공부가 더 수성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오늘은 전공 전변 개유 망견 이제 이렇게 지금 필요가 합니다. 그래서 전공을 다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공 전변 이제 개유 망견. 이제 첫째 구절을 지금 이렇게 이제 지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구절은요. 불용구진 유수식견이라. 불용구진 유수식견이라. 이제 두 구절로 지금 이제 짝을 이뤄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말은 이제 뭔 말인가 하면 앞에 그 잠깐 반조를 하면 우리가 수유 반조 그랬거든요. 잠깐 반조를 하면은 앞에 공을 챙긴 것보다도 그 공덕이 더 수성하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이 전공을 다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앞 구절의 전공을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 공을 챙기는 것, 이제 그것은 전공은 이제 전공을 더 설명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전변한다. 전도 궁궐전자거든요. 궁궐러서 변한다. 이제 이 공이 궁궐러 변해 가지고 뭐가 되는가 하면 개유망견이라 다개자거든요. 다 망년된 견해를 두게 된다. 망년된 견해로 나타난다 이 말이죠. 이제 이 공의를 맨날 그 우리가 이제 공을 챙겨야 된다고 하지만도 그 공을 우리가 이제 챙기는 것은 그 당연히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러면 공은 공대로 항상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지 않거든요. 그것은 전변하는 거예요. 계속 변하는 거예요. 변해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면 다 망견이 돼버린 거예요. 망년된 견해가 돼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앞에 챙긴 공이 뭐 별 의미가 없는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이제 이것이 참 그 우리가 공부인들에게 챙겨야 될 어떤 그 공부의 방법을 이제 이렇게 그 신신명에서는 아주 그 정난하게 지금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 그것은 망견이 되고 공을 챙겨가는 것은 전변이 돼 가지고 다 이제 망견이 되지만도 불용구진이라. 그렇기 때문에 친을 구하지 말아라 이 말이죠. 친을 구하지 말아. 참됨을 구하지 말아라. 참됨을 구하지 말고 오직 모름지기 견을 씌어버리라. 견을 씌어라 이 말이죠. 이 견을 씌어버리라. 이제 그래서 참을 구하는 것보다도 견을 씌어버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때 어떻게 우리가 견을 씌워가느냐, 쉬게 하느냐,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공부가 되는 것이다. 이제 이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이제 신신명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해 봅시다요. 이 공이 전변해 가지고 만견이 된다 그랬거든요. 전공이 전변해 갖고 만견이 된다. 이제 근데 이것은요, 이제 그 진리의 세계에서 보면은 우리가 그 이론상 진리의 세계에서 보면은 반드시 어떻게 이론상 진리를 그 이제 우리가 그 아주 그 단적으로 그 표현을 하면은 어떻게 표현이 되는가 하면요, 진공 묘유 아닙니까? 묘유거든요. 진공 묘유 그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진공은 참비였다 이 말이거든요. 참비면은 참 빈 것은 뭐로 나타나는가 하면 묘유로 나타나야 해요. 이것은 뭔가 하면요, 자연이 변하는 법칙이에요. 이 자연은, 우주 자연은 공은 그냥 공으로만 있는 거지. 공이 공으로만 있으면 그건 죽은 공이에요. 그리고 공은 반드시 묘유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묘유는, 나타나 있는 묘유는, 공이 바탕되지 않는 묘유는 잘못된 묘유예요. 이거는 이제 그 잘못된 묘유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공 그러면은 반드시 묘유가 따라 붙는 거예요. 그러면 묘유 그러면은 묘유의 바탕에는 무엇이 갈마 있는가 하면 진공이 갈마 있다 이 말이죠. 공이 바탕되지 않는 묘유는 참 묘유가 아니에요. 자, 그럼 이거 이게 그래서 이론상 진리장에서 우리가 보면 진공묘유거든요. 그리고 우리 수행문을 뭐라 그러는가 하면 진공묘유의 수행문 그랬죠? 예, 진공묘유의 수행문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진공묘유예요. 그래서 진공묘유는요, 진리의 전체를 표현한 거예요. 진공은 진리의 첫자리고 묘유는 진리의 용자리예요. 그래서 이 체와 용은 항상 같이 가는 것이지, 체는 따로 있고 용은 따로 있고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용은 체에 근거한 용이어야지만이 참용이 되는 것이고, 또 체는 용으로 나타나야지만이 진정한 체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진공묘유다. 이것은 이제 그 진리의 그 자연의 섭리, 우주 자연이 움직이는 섭리를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딱 표현할 수가 있는데, 자, 이 진공묘유는요, 이 자연의 섭리거든요. 그런 게요. 자연의 섭리는 이제 분명히 진공묘유로 이제 나타나게 이제 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진공묘유 이 작용 자체는요, 작용을 우리가 어떤 작용이라고 그런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가 하면요, 이제 이것을요, 아주 지공무사, 지극히 공변돼 가지고 사가 없는 거예요. 이 진공묘유의 진리의 작용은요, 진리의 작용은 지공무사해요. 이게 뭔가 하면요, 그러면 우리가 묘유가 이제 진리가 변하는 진공묘유의 작용을 우리가 볼 때 거기에 뭔 사가 끼어 있습니까? 절대 사가 끼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는 진리는 그대로 자연의 변화의 법칙에 따라서 봄 되면 봄이 오고, 여름 되면 여름 오고, 가을은 가을 오고, 겨울은 겨울 오고, 밤 되면 밤이 오고, 낮 되면 낮이 오고, 이게 지금 공정하잖아요. 이렇게 된 것이 그게 진공묘유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이 진공묘유의 작용에 의해 가지고 우주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가 변하는 것을 이론상 서문에서 뭐라 그러셨죠? 우주는 성주경으로 변한다. 성주경으로 변한다. 이렇게 말씀. 그래서 이 성주경,
또 만물을 어떻게 변한다 그랬죠? 생로병사로 변한다. 이게 뭔가 하면요, 진공묘요의 작용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 이론상 서문에서는요. 그래서 이건 이제 지공부사예요. 그래서 이게 사가 끼어 있지 않다 이 말이죠.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보면 이 우리가 지구가 돌죠? 지구가 돌지 않습니까? 자, 지구가 크게 도는 것이 뭡니까? 크게 도는 거. 공전이죠. 예. 지구가 공전하죠. 공전은 어떻게, 지구가 어떻게 도는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도는 것이 공전이죠. 그래서 이 진공묘요의 진리가 자동적으로 변하는 진공묘요의 작용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지구가 공전하는 것과 같다 이 말이죠. 공전하는 거요. 자, 공전하는데 이게 이제 뭔가 하면요, 그 큰 바탕에서의 변화는 이렇게 나타나는데, 큰 바탕의 변화는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게 이제 안 통하는 데가 있어요. 그 어디서 안 통합니까? 안 통하는데, 이런 공정한 법칙이 통하지 않는 데가 있어요. 아니, 다 통하는데, 이제 그걸 못 활용하는 곳이, 이유가 있다 이 말이죠. 이 우주에는요, 우주 만유 그러죠. 만유에는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주 만유 그러면은요, 이 지구상이나 또 우주 허공 공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우주 만유 그러죠. 근데 그 만유 중에서는요, 한 종류로만 다 우주 만유가 된 것도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그거를 크게 나누면은, 우주 만유를 크게 나누면은 뭔가 하면 무정물과 유정물이에요. 맞죠? 유정물과 무정물이에요. 이 우주 만유를 크게 나누면은 무정물과 유정물이에요. 자, 그러면 무정물은 어떻게 변합니까? 이거 진공묘요로 변하죠. 그리고 지공무사계 자연의 섭리를 그대로 따라가고 그냥 변하는 것이 무정물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유정물을 그렇게 변합니까? 예. 그저 먼저 인원상 서문에서 사생은, 이게 사생이라 그랬죠? 사생은 뭡니까? 태난섭화 그러죠? 그러면 이것은 뭔가 하면 건강히 할 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구류중생 얘기했죠? 구류중생이 할 때 태난섭화는 태어나는 모습에 따라서 한 분류가 태난섭화라 그랬죠? 그리고 지각 유무에 따라서, 그리고 형체가 유무에 따라서, 그래갖고 구류중생을 얘기했죠. 근데 사생은 뭔가 하면 태어나는 것이 뭔가 형태에 따라서 분류한 것이 사생이다. 그 사생을 유정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유정물, 사생을 다른 말로 하면 유정물이다. 사생은 유정물이에요. 그러면 이 유정물은요, 진공묘유 이 자체로 그대로 작용합니까? 예. 근데 무정물들은요, 그거 없잖아요. 그냥 진리가 변하는 대로 자연의 순리 따라 그냥 그대로 따라가잖아요. 근데 유정물들은 말이죠, 뭔가 하면요, 자기 의식 작용을 하잖아요. 그 지금 모여가지고 강의를 듣고 있는데, 이 강의 듣는데도요, 다 의식 작용은 저는 똑같은 말을 같이 하지만도 다 다르게 받아들이고 다르게 느끼고 다 그러잖아요. 의식 작용을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뭔가 하면요, 유정물들이 하는 작용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유정물들은 자기의 심신작용 따라서 또 변해요. 자기의 심신작용 따라서 변한다. 이게 이제 이론상 서문에서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사생은 심신작용 따라 가지고 육도 변한다. 육도 변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생들, 유정물들이 하는 변화예요. 자, 그러면은 이걸 이제 이쪽으로 돌아가면은요, 같은 공짜리를 쓰거든요. 같은 공을 쓰는데 무정물들은 그냥
진공묘유의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그냥 변화되는 거예요. 봄 되면은 순이 나고, 여름이 되면은 무성하고, 가을 되면 결실하고, 이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요. 근데 사람은 안 그러잖아요. 또 유전물들은 안 그러잖아요. 자기 심신작용을 자기가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공전이라고 하면은 이게 지금 무정물들의 변화를 공전 그런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유정물들의 변화는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예? 자전이죠. 예, 자전이죠. 자, 지구가 전체적으로는 공전을 하잖아요. 하면서 또 지가 돌잖아요. 지가 돌아요, 또요. 자기가 계속 도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도는 것이 뭔가 하면 자기 심신작용 따라서 자기가 도는 것이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 자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왜 이 망공부를 하는지 아십니까? 자전 잘하자고. 공전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어요. 그거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전을 잘하자고. 우리가 이 망공부를 지금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전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진공묘유는 이 공은요. 지금 그냥 진공묘유로 나타나는 것은 그는 공전이에요. 그건 전체가 다 따라서 변하는. 그러나 유정물들은요. 또 자기 심신작용 따라서 또 변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의 허공 공간은요. 변화의 공간이에요. 이제 변화의 공간인데 이 변화가 이제 공간 속에서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변화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자, 공전, 자전을 얘기했잖아요. 그 이제 변화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은 회전 운동이에요. 회전 운동. 회전 운동. 돈다 이 말이죠. 그랬어요. 이 우주의 모든 변화는 다 뭔가 돌아요. 돈다. 자, 대종사님 왜 이런 쌍을 말씀하신지 아시겠죠? 돌아요. 근데 공정하게 돌아요. 우리가 그리는 이런 쌍은 삐뚤게도 그리잖아요. 근데 진리가 그리는 이런 쌍은요, 진짜 차없이 다 그대로 돈다 이 말이죠. 회전이에요, 회전요. 모든 것이 도는 거예요. 돌지 않는 것이 없다. 이제 이것이 지금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이제 공문데, 그래서 유정물들은 육도로 변하고 이게 이제 자전합니다. 지가 이제 도는데, 이제 여기서 원운동을 지금 이제 우리가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좀 하면서요. 지난번에 이제 한때 수유 반조한다 그랬거든요. 지난번에 그랬죠. 잠깐 반조해라. 수유 반조. 잠깐 반조해라. 이 잠깐 반조하는 것은 뭐가 해야 될 변화입니까? 여기서 볼 때. 무정물입니까? 유정물입니까? 유정물이죠. 무정물은 반조 못하죠.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진공묘유의 조가 따라가고 그냥 변화된다 이 말이죠. 근데 유정물들은 뭔가 하면요. 이게 지금 진공묘유로 변하거든요. 유정물도 변하는데 반조를 해라 이 말이죠. 잠깐 반조해라. 수요 반조 그랬거든요. 반조해라. 그래서 이 이제 반조 공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이제 이 반조를 우리가 대충 어떻게 얘기한가 하면 회광반조 그럽니다. 회광반조. 빛을 돌이켜서 반조해라. 돌이켜 비춰라. 그러면 사람들이 대체로 빛을 어디로 비춥니까? 예, 상대방으로 비춰요. 다 바깥으로 비춰요. 근데 이 바깥으로 비추는 그 빛을 자기에게로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해광반조거든요. 그리고 해광반조고 이게 뭔가 하면 반조 공부예요. 자, 이 반조 공부를 대종사님께서 적나라하게 말씀하신 데가 어딘가 하면은요, 대종경 수행품 26장.
그 내용이 뭔가 하면요, 복례정사 계실 때 호롱불을, 등잔불을 보시고 하신 법문이죠? 이 기억나죠? 이제 이해가죠? 그러면 대종사님께서 등잔불을 보시고 그걸 이제 우리가 보면서요, 대종사님 복례정사 계실 때 그때 그 생활이 우리가 유추가 되잖아요. 등잔불을 켜놓고 살으셨다 이 말이죠. 등잔불 켜놓고. 그래서 변산에 계시는 5년간의 대종사님의 생활은 지극히 정말로 근검한 생활, 그런 생활을 하셨어요. 갖고 그 산이 산중 아닙니까? 변산이요. 장을 어디서 보신지 아십니까? 줄포장을 보셨어요. 줄포 있죠? 지금은 줄포가 육지가 거의 돼버렸어요. 그때는 줄포가요, 바다 한국어 괜찮은 시장이었다 이 말이죠. 그래갖고 김남천, 송적벽 다 기억나죠? 대종경에 나오죠? 이분들이 말이죠, 지게를 짊어지고 어디론가 바디제를 넘어서 가가 줄포장을 보셔요. 봐갖고는 장을 봐가지고 또 지게를 짊어지고 그 바디제를 넘어서 복례정사까지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활하셨다 이 말이죠. 그러고는 이제 그 조명은 전기가 있었겠습니까? 없으니까 등잔불을 쓰셨죠. 그러니까 그 등잔불을 보시고 대종사님께서 법문을 하시거든요. 등잔불이 위만 비치고 지 밑은 못 비친다. 지금 왜 그러냐? 그걸 김남천한테 물었죠. 김남천 선생님 뭐라 그랬습니까? 예, 그렇죠. 예. 이제 사경하신, 예. 지금 김남천 선생님 어떻게 말하면 참 저것이 똥 나오고 갔다 그러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바깥에 멀리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진짜 밝은데 나는 항상 태종사님을 옆에서 모시고 살잖아요. 근데 자기는 어둡다는 거예요. 비유 잘했죠? 그게 자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부럽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등잔빛이 어둡다. 그게 이제 그것을 그렇게 지금 비유를 하신 거예요. 이제 그 김남천 선지님은 이제 그러셨는데, 김남천 우리 선지님 참 대종경에 많이 나오죠. 이제 달마대사 걸려보라 그러니까 그 나오죠. 예. 당신이 일어나서 걸릴 수 있습니다. 걸어가셨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건 네가 걷는 것이지 달마를 걸리는 거냐. 그러니까 남천으로 갑니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복례정사에 일어난 것이거든요. 일어났는데 이 등잔불을 보시면서 이제 남천 스님한테는 그렇게 물으셔서 대답을 하셨고 정산종사님한테 물으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요, 당신에게 비유를 한 것이 아니라 저 등잔불은 바깥은 잘 비치고 밑은 어둡다. 그건 왜 그러냐? 나라는 상에 가려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못 반조한다. 그랬죠? 자기를 못 반조한다. 그래서 자기라는 상에 딱 가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남은 말이죠. 객관적으로 보니까는요, 시비애가 분명히 딱딱딱딱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시비에는 자기라는 상에 가려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두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워서 잘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나라는 상을 없애야 합니다. 그랬죠? 그대의 말이 옳으니라. 그러셨죠? 자, 이게 바로 뭔가 하면 해강반조법. 맞죠? 해강반조. 그래서요, 사람들아, 빛을 바깥으로 쏘지 말고 안으로 자기를 돌이켜서 빛을 반조해라. 빛을 반조해라 이 말이죠. 그게 뭔가 하면 수요 반조죠. 그리고 이걸 해강 반조. 이 해강 반조란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지금 불조요경에 나와요. 휴암 자선문 해강 반조하여 철벽 끊어낼 위지선이며, 그러죠? 나오죠? 해강 반조. 그래서 빛을 돌이키는 거예요. 이 공부를 우리가 하는 건데, 이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유는 어떤 유인가 하면 유정물이죠. 무정물은 못하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럼 왜냐하면 자기 자의식이 없기 때문에요. 자의식이 없기 때문에 무정물을 못해요. 회광반조를요. 그러니까 유정물이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유정물이요. 그래서 유정물들은 해야 되고, 그 유정물 중에서도 수도하는 공부인들은 다 뭐를 해야 되는가 하면 회광반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빛을 자기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남의 허물은 잘 보입니다. 우리가 남의 허물은요. 근데 자기 허물은 자기가 모르잖아요. 자기 관념에 딱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이제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요. 이제 근데 이제 요 공이요, 전공이 공 아닙니까? 이것이 전변된다. 이제 전변. 이 전변이 뭐냐? 궁걸려 변한다 이 말이거든요. 전변은요, 이 공이 궁걸려 변한다. 이제 이런 뜻이 이제 이 전변의 이제 뜻인데. 이 전변을요,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유정물하고 무정물하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이제 유정물도 묘유를 나룹니다. 무정물도 묘유를 나둬요. 그리고 유정물도 묘유를 나두죠. 묘유를 나두죠. 근데 무정물이 나타나는 묘유는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그냥 나타났다 그랬죠. 근데 유정물들의 묘유는 다른 거예요. 이제 다 다르다. 그게 자기가 돈다 그랬죠. 자, 이제 자전한다. 이제 유정물의 이제 묘유는 다른데, 이 묘유로 나타나는 데 있어서 이제 이 전변이라는 것은요, 이게 뭔가 하면 궁걸려 변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불교적 의미로 볼 때요, 이 아리아식에 이제 식이 저장돼 있는 거예요. 이제 아리아식에 이제 식이 저장돼 있는데, 이 아리아식에 저장돼 있는 이 식이 말이죠, 변화 성숙되는 것. 그것을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불교식으로 말할 때 전변 그런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전변. 이 전변이 뭐냐? 제가 전변을 지금 해석하는 거예요. 전변이 뭐냐? 이제 불교의 의미로 볼 때 이 아리아식에 저장되어 있는 이 식이 말이죠, 변화 성숙돼요. 변화 성숙되는 것을 전변 그런다 이 말이죠. 전변이라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말을 지금 하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이 지금 아리아식에 있는 식이 전변한다 그랬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 식은요, 불교에서는요, 불교학이 발전하는데 여러 가지 분야로 발전을 하는데, 불교학이 이제 이것은 이 전변과 이 식은 어디서 나온가? 유식학 그럽니다. 유식학 들어보셨어요? 그래서요, 이 유식학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게 불교학이요, 2500년의 역사를 가져오면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의식작용들이 있죠. 그 의식작용을 더 구체화시켜갖고 사상적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변화시켜갖고 나타나는 것이 한 학파가 있는데, 학파가 뭔가 유식학 학파예요. 유식학 학파. 그 이제 이게 유식학이에요. 그래서 유식학은요, 모든 것을 인간이 나타나는 모든 현상, 지금 우리가 소용하는 모든 현상이 있죠. 다 지금 말이죠, 자기 식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랐고 식의 현상적 모습, 그것이 나의 모습이다. 그렇죠?
맞잖아요. 그런가 하면요, 내가 가지고 살고 안 가지고 살고 가난하게 살고 안 가난하게 살고 나의 식의 결과잖아요. 하다 요새 지금요,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요, 지방 일정이 제가 다 취소돼 버리니까는요, 수입이 없어요. 싹 취소되면. 근데 어제 오라 그래서 갔더만도 수입이 많았어요, 어제요. 이게 지금요, 근데 다 식의 결과잖아요. 내가 가지고 못 가지고 이것도 식이 만드는 거 아닙니까? 또 집도 마찬가지요. 집을 짓는데 말이죠. 집을 짓는데 사람이 설계를 하고 설계하잖아요. 그게 식이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설계를 하면은 그 설계대로 또 짓잖아요. 그건 뭔가 하면 식이 들어서 지어가지고 집이라는 것이 나타나지요. 이 우주에 나타나 있는 일체의 모든 것은 식의 모습이다 이 말이죠. 식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모습, 그것이 뭔가 하면요, 우리들이 지금 소용하는 이 세계다. 자, 이 구청부가 지금 어디 가면 우리 문광부에서요, 근대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구청부 요 지금 저 정부분 있고 그 공회당 있고 있죠. 그죠. 근대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우리가 마음대로 못 합니다, 이제. 그 왜 문화유산으로 했는가 하면요, 그 지금 가보면요, 전부 그것이 뭐로 되어 있는가 하면요, 일제시대 때 건축의 양식이에요. 다 일제. 우리 한옥에는 유리문이 있었습니까? 창호지문이죠. 근데 우리 지금 저 구청부 들어가면 다 유리문이죠. 유리문은요, 일본 문화예요. 근데 그것이 한국의 한옥과 일본 문화가 섭합됐죠. 그 모습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것이 지금 구청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광부에서는요, 근대 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지금 이제 못 고칩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그 당시에 식을 어떻게 했느냐, 이해가죠? 식을 어떻게 했느냐, 의 모습이 뭔가 하면요, 구청부의 현상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쪽으로 오면서는 달라지죠. 그 식이 달라지죠.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일제시대 때의 건물은 그때 그렇게 했다 하는 것은요, 그거를 그냥 일본식이니까 그냥 우리가 없애버리자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는 그거는 그것대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식의 작용이니까요. 문화의 소산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화의 소산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근대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게 식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식학에서 볼 때 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식으로 해석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구청부도요, 지금 그 당시에 살아갔던 우리 대중들의 식의 현상입니다. 그렇죠? 식의 현상이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것대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문화유산이에요. 자, 영산성지. 지금 영산은 그 구간도시 있죠? 초가집 있죠? 그대로 지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금 식의 나타납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보존지역이에요. 딱 보존지역. 그래서 법무실, 제가요 중앙정부를 처음 올 때 우리 항탐님께서 저들 청년들을 모아놓고 보내면서 너희들 가가지고 실망하지 말아라 그러세요. 그건 뭔 실망을 하는 거? 가면은 집 기둥이 이게 삐뚤어지고 이런 기둥들을 볼 것이다. 그러나 그 속에 너희들이 현상을 보지 말고 그 속에 갈마 있는 정신을 읽고 오너라. 이렇게 당부를 해갖고 우리들을 총부에 보내더라니까요. 대구에서 우리가 살 때. 그게 와서 대체로 보니까요, 공회당에 이게 기둥 있잖아요. 삐뚤어지고.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이 총부 방문했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응접을 했는데 조실 앞에서 이제 사진을 찍어요. 사진을 찍는데
저 같이 이제 조국장님도 이제 하고 이명박 그 이제 후보지요 그때는요. 이제 사진을 딱 있는데 이명박이 저한테 뭐라 그런가 하면 저거 봐라요. 아직도 양철집이 있네. 그러더라고. 양철집이 있네. 이게 뭔 말입니까? 그래서 내가 뭐라 그런가 하면요. 저 집은 보존 건물입니다. 내가 그랬어요. 말 잘했죠? 보존 건물이에요. 그리고 원광대학의 전신입니다. 원광대학이 이것부터 시작했다. 그게 뭔가 유일학님을 거기서 시작했잖아요. 맞죠? 원광대학의 전신이다. 지금의 원광대학이 저기서 시작했다. 내가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이 형을 본다니까요, 사람들은요. 자, 이게 이제 유식학에서 이제 보는데요. 자, 이제 이 전변 얘기하다가 이제 유식학으로 갔었는데, 자, 식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 성숙하는 거예요. 식이 이제 그러면 이제 변화 성숙하면은 불교학에서 유식학에서 하는 것이 이제 저한테 자, 불교학에서요. 이제 식의 제일 첫째는 이제 제1식이 뭔가 하면 전호식 그래요. 전호식. 앞 5가지 식이다. 전호식이 뭡니까? 안식 첫째. 이식, 비식, 설식, 신, 촉신. 요 5가지가 전호식이에요. 요 5가지가 전호식이에요. 안, 이, 비, 설, 신까지가 전호식이에요. 이게 식 하잖아요. 안식, 이식, 비식, 예, 설신, 예, 설신. 자, 여기 5개죠? 요거 전호식이에요. 전호식. 그러면 전호식에서 하나, 이제 우리가 6권 중에서 하나 빠진 거 있죠? 그게 뭡니까? 의식이죠. 의식을 뭐라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전호식이 일어납니다. 전호식이 일어나가지고 이 전호식에서 뭐가 생기는 거면 육식이 생기는 거예요. 육식이 생기는 거예요. 6가지 식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게 다 했어요. 안, 이, 비, 설, 신이 다 작용을 해도 의가 작용하지 않으면 식이 안 생기죠? 의가 바탕이 돼야 되죠? 의가 바탕이 돼서 생긴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벌여서 육식 그러는 거예요. 자, 첫째는 전호식입니다. 이게 그런 게 인식의 순서와 절차를 참 유식하게, 이 불교는요, 그러니까 대단히 과학적이에요. 아주 과학적이다 이 말이죠. 이게 절대로 이 좀 서양의 교리는요, 모순투성이에요. 서양의 교리는 모순투성이 때문에 그 모순을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모순을 극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다 보니까는 과학이 발전되면서 자꾸 모순이 드러나잖아요. 드러나니까 그걸 해석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해석을 해야 되니까 뭔가 하면요, 논리학이 발전하는 거예요, 서양에서. 근데 동양은 진리, 이미 그 자체가 원체 완벽하기 때문에 자들아,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도 이렇게 이제 아주 자상하다, 육식이에요. 그래서 이건 의식이에요. 육식이 이제.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보세요. 그런 게요. 이게요, 심리학이 아주 그냥 지금, 자,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뭔가 하면요. 제 7식이 칠식은 뭔 식이라 그럽니까? 만나식. 예. 만나식. 예, 만나식. 근데 뭐 칠식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하나. 자, 네 번째. 제 8식이. 이게 아랴식이에요. 8식이. 아랴식.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또 요 관계를요. 아랴식인데
이 아리아식은 이제 뭐를 말한가 하면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한가, 다른 말로 하면 아리아식은요, 함장식 그래. 함장식. 함장은 뭔가 하면요, 장자는 갖추어 있다, 저장하고 있다, 저장 장소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함장식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아리아식은요, 이거를 이제 이 아리아식의 역할을 다른 말로 하면요, 이제 한문으로 이걸 하면 함장식인데, 전체적으로 함장식이라고 하는데, 능이 갖추고 있어요. 그 다음에 소장, 갖추고 있는 바예요. 그 다음에 집장, 모여있는 창고예요. 모여있는 창고예요. 그럼 뭐가 모여있느냐? 여기 지금 인식하지요? 우리가 견하지요? 견하죠? 이 견을 하면은요, 이 안입이 설신이가 작용하죠? 작용하면 식이 생기죠? 이 생긴 식을, 이걸 뭔가 하면 여기다가 다 저장하는 거예요. 모아갖고 거기다 다 저장하는 거예요. 자기가 작용한 인식작용은요, 이 아리아식에 다 저장되어 있지 절대로 허공에 날아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근데 중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지가 다 생각하고 심신작용 해놓고는 딱 피하면은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못 피하는 거예요. 다 이것이 집장되어 있다 이 말이죠. 어디든 아리아식에, 팔식에 다 저장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 이제 지금 아리아식이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더 들어가면 이게 뭔가 하면 성이에요. 이제 성품이에요. 이제 그거는 이제 성품이라고 그런다. 우리가 다 이제 우리의 자성자리 다 갖고 있죠. 이거는 이제 청정무구하죠. 청정무구한 성의 자리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자, 이거 보세요. 이제 전호식, 육식, 칠식, 팔식, 이제 성, 이렇게 이제 순서가 이제 지금 정해되는데, 그러면 칠식은 뭔가 하면요. 칠식은 뭔가 하면요. 아리아식과 육식, 아리아식과 육식 사이에서 중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매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 칠식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 칠식, 중매 역할을 하는 칠식의 작용에 의해 가지고 아리아식에 있는 것이 의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능장, 소장, 집장 그랬죠? 이게 다 지금 우리가 우리 지금 식 속에 지금 다 이렇게 이제 다 지금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장만 돼놓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이 저장된 것이 또 나타나야 되죠. 이게 인과의 이치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거두어 들이는 것이죠. 이렇게 내는 것은 뭔가 하면요, 나타나는 것이죠. 이게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이죠. 나타나는 그 중매 역할을 누가 하는, 어떻게, 자, 저장하기도 하고, 칠식은 저장을 하기도 하고, 또 나타내기도 하고 하는 중매 역할을 하는 것이 뭔가 칠식이다 이 말이죠. 칠식의 작용에 의해 갖고 이게 중매 역할을 해서 육식이, 식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의식이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딱 보면 우리가 우리들 교무들이 많으니까요. 사람 이름 외우기 참 힘듭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잘 하다가 20년, 10년 안 봐버리면은요, 사람 잊어버리잖아요. 어제도 내가 어딜 갔는데 기숙사 사감할 때 분명히 학생이었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딱 부르니까는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말이죠. 이 중매 역할의 칠식이 작용을 해야지만이 의식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죠. 의식으로. 그리고 또 이 의식은 칠식의 중매 역할을 통해서 아리아식에 저장이 되고, 자,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다.
참 그래서 보세요. 이 불교의 심리 현상을 이렇게 자상하게 우리가 유식학에서 해석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은요, 여기서 전변 그랬죠? 이 전변은 뭔가면요, 팔식에 저장되어 있는, 아리아식에 저장되어 있는 그 종자 있죠? 이게 종자예요. 식의 종자예요. 그래서 식의 종자가, 이 종자가 종자로만 있으면 죽은 거 아닙니까? 그것이 전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전변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전변은 뭔가 변화하고 성숙한다 그랬죠. 그래서 아리아식에 저장되어 있는 이 종자는 절대로 그냥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안 없어져요. 그걸 반드시 전변해요. 변화하고 성숙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하고 성숙해갖고 나타나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전변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전공은 전변한다. 공이 전변을 앞에 공을 챙겼더라도 전변해요. 변화하고 성숙해요. 그래서 팔식에 저장된 종자들은 다 전변해요. 오늘 강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